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드디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자기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할 생각입니다. 5월 9일 이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 앞으로 약 45일쯤 남았는데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이미 이제 일단락 됐지 않습니까? 18개 부처 19명 장관 후보자들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 국정 전반, 그리고 보건, 의료, 과학, 기술, 중서, 벤처,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조언을 드리고 상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늦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파경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지난 3월 3일 날 단일화를 새벽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인수위원회도 같이 꾸리고 공동정부를 꾸리겠다, 그 약속이 드디어 깨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또 저녁밥을 서울 강남에 있는 모처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이제 옆에 앉혀놓고 이제 그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봉합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신반의하십니까? 그 이전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깨지고 파열음이 나왔던 것이고 또 저녁밥 한 끼 먹고 나서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봉합이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웃으면서 아주 화기가 애했다고 장제원 실장은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또다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 인사 문제, 안철수 패싱, 인사 패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해소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외견상 이제 그걸 두고 다시 봉합, 미봉한 거 아니냐, 시한폭탄은 여전히 시기가 째깍째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뭘 줬을까? 맨입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삐쳐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겠습니까? 달래는 모양새를 갖춘 저녁자리였을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안철수 위원장 입에다가 넣어줬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감투일까요? 안철수 위원장이 가진 숭고한 정책의 이념을 그냥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반영을 하겠다, 이런 추상적이지만 어떤 정책 공조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사람들을 몇 자리 이상 단일 후보로 공천해주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반드시 안철수 위원장 입에다가 넣어준 건 있다 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을 하는데 국민의당에서 그동안 써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혹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그걸 안철수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더라, 50억인가 70억인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17억을 갚아준다, 부담해준다. 이것도 부담금인가요? 부담금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17억. 그 중에서 이제 선거 비용으로 나간 부채, 그러니까 은행 빚을 갚아준다 이런 겁니다. 부채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게 12억.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 있었던 당 간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퇴직금으로 5억. 그래서 17억.
이거는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뭐 갚아주고 그런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대당 합당을 하는 것은 안철수의 카운터파트가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 안철수 두 사람 사이 그 뭐 실무자 대리인들이 합의를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뭐 더 많이 갚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유 그렇게는 감당 못합니다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낙착지어진 것이 17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억 원. 제가 별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17억 플러스 알파가 돈으로 알파인지 아니면 다른 뭐 감투로 알파인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뭘까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 그렇습니다. 인사 패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혼자 알아가지고 전부 다 그 18개 부처 19명 총리장관 후보자를 결정지은 것, 이것이 바로 공동정부 정신을 훼손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모든 연락을 끊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칩거인지 잠적인지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모든 당무를 거절하고 인수위원회 거기에서 해야 될 공식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자리. 그런데 일절 다 안 나가고 어떻게 보면 결근이죠. 결근. 무단 결근.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의사의 뭐 진단서가 첨부된 이런 결근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구체적인 해명도 안 하고 그냥 무단 결근. 무단 결근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없는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과를 하든 안철수 위원장이 사과를 하든 그러나 무단 결근을 한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 사과 한마디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단 결근을 해서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그러니까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성원을 하시고 거기에 지금 응원을 계속 해주고 계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밥을 두 사람이 먹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중심으로 국정 과제를 선정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안철수 위원장은 원팀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전과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길래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삐쳐 있다가 이제는 또 다시 어깨를 겹고 함께 무슨 뭐 공동정부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건지.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능력만 보고 인선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 그랬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만 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실질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겠지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저녁밥 자리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무단 결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왜? 추천을 받았다.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추천받은 사람을 꼭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안철수한테만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참모들도 추천을 하고 또 이 제3의 인물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았다. 뭐 학계로부터 추천받고 뭐 사회 원로들로부터 추천받고 뭐 검찰 쪽에서 추천받은 그런 통로가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 쪽의 추천은 그 많은 추천 시스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인사를 다 놓고 검토를 했다. 어떤 추천된 인사는 급이 안 되거나, 어떤 사람은 실력이 모자라거나, 어떤 사람은 도덕성 검증에서 어떤 사람은 탈락을 하거나,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을 한 인사 중에서 제 11시 김광일 쇼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철수 쪽에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히니?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추천은 했지만,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은 했지만 결국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받지는 못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싱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추천받았고 설명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분인가 만나서 단독으로 설명을 했다면서요. 안철수 위원장 단독으로 만났답니다. 인사 발표 있기 전에. 그런데도 모든 연락을 끊고 칩거를 하고 잠적을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치를 그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 합시다. 네, 강남에 좋은 집 아는데 거기서 우리 약주도 한잔 하고, 우리가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는 네, 이제 차관들 인사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장들 인사도 해야 되고, 청장들 인사도 해야 되고, 어디 한두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수백 수천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섭섭치 않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의료, 안철수 의사잖아요. 그다음 과학에 대해서는 남달리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 교육 특히 이런 쪽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아이디어 내세요. 뭐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약속.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광역단체장 중에서 혹은 뭐 기초단체 그쪽에 장이나 의회, 광역단체 의회 이런 쪽에 안철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단속 몽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정도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세요. 국정 공동 운영 원칙을 고수할 수 없다. 그래 저 말이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파열음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던 것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제 그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오히려 방점이 바뀌어서 모든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통합을 공동정부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 오늘 아침에는 또 그쪽에 이제 방점이 찍힙니다. 이제 합당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쯤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도 사람들이 있고 국민의당에도 사람들이 있으면 비슷한 조직과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당직 이른바 합당한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옷 벗어야 될 사람은 옷 벗고 퇴직금을 줘서 뭐 섭섭지 않게 이렇게 이제 내보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감투 안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7억 원이라고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한쪽이 그동안 지출을 했던 선거 비용 이걸 보전해 주는 문제. 17억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더 많이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외부에 공개되는 건 17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선거가 곧 임박해 있다 그러면은 공천권, 공천 문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냐. 새로운 당하고 합쳤는데 원래 기존의 정당에서 자기의 그 선거를 위해서 자기 그 지역구를 계속 관리해온 기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들하고 합당을 하면은 자리는 하나인데 당협위원장 자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놓고 두 사람이 경합을 벌일 경우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열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조율을 했다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총 17억 원 부담키로 했다. 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가 100여 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명 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안철수 당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카운터파트만큼의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겠지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지 그 디테일하는 거 조율하는 거 여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